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전주 10.5도, 익산 7도, 장수 4.1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한낮엔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익산 22도, 전주 23도, 무주는 2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따뜻한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전주시의 최대 난제였던 종합경기장 문제에 대해 전주시가 롯데쇼핑을 종합경기장 개발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종합경기장 부지에 백화점과 호텔 컨벤션 센터를 짓고 종합경기장은 월드컵 경기장 옆으로 옮기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거치지 않아서 반발이 크고 예산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의 큰 틀은 이렇습니다.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부지를 롯데에 50년 동안 장기 임대하면 롯데는 서신동의 롯데백화점을 종합경기장으로 옮기고 숲을 조성합니다. 롯데는 이런 대가로 1,000억 원을 들여 컨벤션 센터와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지은 뒤 이를 전주시에 기부합니다. 서신동의 현 롯데백화점 건물은 아울렛 같은 상업시설로 쓸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자체적으로 900억 원을 확보해 전주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15,000석 규모의 일종 육상 경기장과 8,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종합경기장 일대 토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판매시설 부지에 한해 장기 임대 방식으로 현재 운영 중인 백화점을 이전하여 종합경기장을 활용하고 재생하는 것. 셋째, 판매시설을 최소화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것. 그러나 2015년에 사전 공론화 없이 종합경기장을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조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더니 이번에도 사전 공론화 없이 계획을 발표해 반발이 거셉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을 시민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원을 만들어서 롯데백화점과 호텔에 통째로 바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들과 사전 협의도 부족했습니다. 전혀 사전에 협의했다든가 그런 게 없고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발표는 전날 예산을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전주시는 경기장과 야구장을 짓는데 9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전라북도에 요청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액은 토지 보상비와 건설비를 더해 모두 1,147억 원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종합경기장을 보존하겠다던 김등수 전주시장이 갑자기 개발 쪽으로 방향을 틀고 이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아 찬반 양쪽 모두로부터 적잖은 반발을 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네, 김승수 시장의 이번 발표, 개발 측면에선 찬성할 수도 있겠지만 롯데에 지나친 헐값에 넘겼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또 4년 전 자신의 공약을 뒤집어 배신의 정치라는 거센 비난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김철 기자입니다.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전주시가 롯데백화점에게 7,000평의 부지를 50년 동안 장기 임대하는 게 특혜라고 반발했습니다. 롯데백화점 규모가 지금의 2배로 늘어나 연 매출액만 6천억 원으로 급증한다는 겁니다. 재벌 기업의 이권의 먹잇감이 돼버리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참담함을 느낀다. 그런데도 전주시가 롯데로부터 기부 체납을 받는 호텔과 컨벤션 센터는 1,000억 원에 불과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공개 입찰은 나오면 1,000억이 아니라 저희 중소상인의 판단으로는 7천억 이상 받습니다. 왜 시민의 땅을 헐값으로 넘깁니까? 중소상인연합회는 배신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의 종합경기장 확장 이전으로 전주시 내 점포 2천여 개가 문을 닫아 실직자 8,000명이 생길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종합경기장을 시민의 숲으로 돌려주겠다는 그런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건 정치인으로서 어떤 신의를 배신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배신의 정치로 생각합니다. 백화점이 옮겨갈 종합경기장 주변 상인들은
매출 감소가 불보듯 뻔하다고 반발합니다. 힘들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까지 만일에 들어오면 복잡하죠. 많이 힘들어지겠죠. 롯데가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전주시만 골탕을 먹을 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구 수성 알파시티의 롯데몰을 거창하게 짓는다고 6천억을 들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2016년도에 그런 발표가 난 이후에 2년이 흐른 지금 그 착공조차 안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문화도시 지정에 실패한 김승수 시장이 올해는 특례시와 종합경기장 개발에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이지만 성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JTB 뉴스 김철호입니다. 정부 공모 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지역으로 지난해 김제시가 선정됐는데요. 오는 8월 착공을 앞두고 김제시가 일단 집안 조사에 나섰는데 주민들이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마을의 허파인 습지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들어설 김제 백구면 한 마을. 공무원과 주민들 사이 승강기가 벌어집니다. 이거 난리 났구만. 큰일 났구만. 주민들 무시하는 거지. 8월 착공을 앞두고 사업 예정 부지인 습지의 집안이 충분히 단단한지 조사하려 하자 주민들이 몸으로 막아선 겁니다. 주민들은 마을의 허파인 습지를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습지를 메우면 당장 기후 변화가 뒤따라 지역의 자랑인 백구포도 농사가 해를 입을 거란 우려에서입니다. 특히 멸종 위기종인 가시연꽃과 동미나리가 사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습지는 그대로 두고 사업 부지를 변경하라고 주장합니다. 습지에서 품어낸 산소와 모든 그 환경을 좋게 해주고 서풍 불어오면은 포도도 잘 익고 하는데 이 물그릇을 엎어버리면 이건 우리 지역주민 다 죽이자는 얘기요. 김제시는 습지를 메워도 기후변화 등의 영향은 적을 거라고 평가합니다. 이미 저수지의 기능을 잃어 1991년 용도 폐지가 됐고 절반 이상은 이미 육지화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멸종 위기종은 용지를 마련해 옮겨 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나 기본 계획을 하면서 이런 식생 조사를 해본 결과 이게 가만히 놔두면 육지화가 되지 습지로서의 보존 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김제시는 이제와 다른 땅을 찾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어제부터는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교차로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기준도 크게 강화됐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원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행자가 지나는 횡단보도에도 버스 정류장과 소화전 주변에도 차를 세운 얌체 운전자들.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등 4곳은 하루 24시간 언제든 일부만 차를 세워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는 과태료도 8만 원으로 2배 늘었습니다. 소방시설 주변이나 횡단보도 같은 데에서는 집중 단속을 해서 전주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신고 방법도 간단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깔고 위반 유형을 선택한 뒤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만 올리면 됩니다. 구청 단속반과 달리 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가 신고되면 사전 단속 안내 문자도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점도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가 안전신문고 앱과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또 소화전이나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가 아닌 곳의 불법 주정차는 10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야 하고 신고 횟수도 하루 2대 이하로 제한돼 있습니다. 2개의 앱으로 두 시스템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로 좀 통합하는 것이. 전주시는 앞으로 교통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강화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민주평화당이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결정에 대해 정부 여당의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와 규탄대회까지 열고 정치 쟁점화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결국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나서면서 날선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앞 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개최한 민주평화당의 현장 최고위원회의. 정동영 대표는 어부전이라는 신조어를 동원해가며 정부의 부산 눈치 보기를 비판했습니다. 어부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차피 부산 때문에 전주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금융가에 떠돌던 얘기였습니다. 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된 뒤 민주당 전북도당이 아쉽지만 존중한다는 논평을 낸 데 대해서도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눈치를 보고 부산을 대변하는 이런 논평, 이런 무책임한 행위 이제 중단되고 범정치권이 함께 힘을 합쳐서 김광수 사무총장은 통합 LH를 경남 진주에 빼앗긴 아픈 과거를 언급하며 전북 홀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다시 부산의 반대에 가로막혀서 우리 전주의 제3금융지가 조성 안 되는 것은 정말 이건 전북에 대한 홀대, 부산 눈치 보기에 아주 정점 크게 달했다. 민주평화당이 최고위원회에 이어 풍남문광장에서 규탄대회까지 개최하자 민주당 전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도민 갈등과 분열만 부추기는 정치 공세를 그만두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당은 다시 논평을 통해 정부와 부산 정치인 또 전라북도와 민주당 전북 인사들을 이른바 삼적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선 공약인 금융중심지 지정이 표류하면서 여야의 정치 공방이 일찌감치 가열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난 총선에 이어 다음 총선도 다당제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계 개편에 따른 주요 인사들의 거취와 정치 신인들의 등용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평화당의 대결은 정당대 인물 중심의 구도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앞선 지지율을 바탕으로 정당과 조직을 내세우고 평화당은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물론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당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수석을 지내고 현역 비례의원인 박주현 의원까지 전북에서 출마할 예정이어서 현역 의원만 6명이 됩니다. 저는 정책을 30년간 해왔고요. 그리고 국정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전북 발전을 위해서 싸울 건 싸우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할 건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당은 전주 가불병 선거구에 김광수, 박주현, 정동영 라인업을 구축해서 민주당과 현역대, 비현역의 대결 구도로 몰고 가는 전략을 고심 중입니다. 박주현 의원이 전주 을 출마를 최종 확정할 경우 정운천 의원을 상대하게 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2명의 현역 의원이 맞붙게 됩니다. 여기에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까지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면 전주을은 3명의 전현직 의원이 혈투를 벌이는 도내에서 가장 뜨거운 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내홍 속에 향후 김관영, 정운천 의원의 거취도 관심사입니다. 정계 개편이 현실화하면 김관영 의원은 민주당이나 평화당으로, 정운천 의원은 자유한국당 행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역들의 움직임과 함께 정치 신인의 등판 가능성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의 경선을 의무화하고 공천 심사 단계부터 신인에게 10%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으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신진 인사는 김수웅 국회 사무차장을 비롯해 모두 10여 명. 이들이 얼마나 기존 정치인의 벽을 넘어 본선에 오를지도 내년 총선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군산시가 2022년까지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3천억 원의 시민 투자를 받는 시민 참여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육상 태양광 발전소를 추진하는 새만금 지역입니다. 새만금 내수면에도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지역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군산시는 2022년까지 200메가와트 규모의 육상과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3,7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80%인 3,000억 원은 시민 투자를 받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이를 위해 내년에 100억 원을 출자해 시민 기업을 설립할 방침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운영으로 해마다 발생되는 7%대의 수익은 투자자 배당과 미래 세대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제대로 돼야만이 우리 지역에 그런 업체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군산이 새로운 이런 산업 구조 어떤 패러다임을 변화를 시켜가면서 군산 경제가 살아날 것 같으니까. 그러나 태양광 발전소 사업 부지 확보와 관련해 새만금 개발청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